안녕하세요. 보나 뭘 보나 혜정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GMP 글 쓰는 사람들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글로 고민하고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고쳐쓰기 3인방 뭐였죠? 네, 교정, 교열, 윤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뭐 을 수 있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요. 그러면 오늘은 퇴고의 핵심 4가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소통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 그래서 독자와 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일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것처럼 글이 잘 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쓴 글이 잘 읽혀져서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독자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바로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쓸 때 필자와 독자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의 개요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틀을 짜야 합니다. 종이에 써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몇 날 며칠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서론 부분에 무엇을 채워 넣을까, 본론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글이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개요를 짜지 않고 글을 쓰다 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2갈식으로 써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 첫 문장만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맨 마지막에 놓다 보면 읽는 사람들이 필자의 생각을 찾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두는 것이지요. 그래야 독자의 이목을 잡아 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쓰신 GMP 35주년 백서 글을 읽고 교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2갈식으로 쓴 글은 아주 잘 읽히더라고요. 하지만 미괄식으로 쓴 글은 읽기가 싫어졌습니다. 과정을 쭉 따라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이 잘 읽히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선교사님들도 잘 아시지요? 한국 성인의 1년 평균 독서량이 4권 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2021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책 읽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은 그만큼 문장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해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이렇듯 글을 읽는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읽기 어려운 글을 쓰는 것은 더 읽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독성이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2갈식으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소설, 영화, 시나리오 등 재미와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2갈식으로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글의 거의 대부분 비문학의 글일 경우에 가독성이 좋은 글을 위해서는 2갈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의 주제로 또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논증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논증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논증의 심장은 주장이라고 했지요.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하여 좋은 주장을 세운 후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대는 것이 바로 논증입니다. 논증을 위하여 통계, 예화,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자료, 또 전문가의 말 등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문으로 쓰면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긴 문장으로 쓰는 것이 문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척도였다면 현 시대는
단문으로 써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잘 읽히는 글의 기준도 변한 것입니다. 독자에 따라 이제 글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각종 영상 매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독자들을 배려해 주세요. 긴 흐름으로 쓰면 주어와 서술어를 찾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게 되고 필자의 논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면 허리를 잘라서 두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접속사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단문으로만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글 안에서는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한 편의 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독자에게 또 적절한 긴장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이번 주 과제는 지금까지 또 선교사님들께서 쓰셨던 글들을 고쳐보는 것입니다.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글을 2편 골라서 교정, 교열, 윤문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썼는가, 두괄식으로 썼는가, 논증했는가, 단문으로 썼는가에 집중해서 고쳐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편의 동영상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글의 중요성과 또 선교사가 쓸 수 있는 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습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좋은 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흡한 강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신 선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강의와 모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GMP 글 쓰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nna stay with you.